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이틀 연속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아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전력 주식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야 되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은 기자를 모시고 왜 우리는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만 하는지 아픈 사연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카메라가 어색한 방송기자 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하실 얘기 좀 어떤 얘기 좀 해주시려고 그러나요? 한전 주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이라고 안 하고 전기세라고 그렇죠. 전기세라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그 한전에서 다 전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공기업에서 다른 나라들은 민간회사에서 그냥 우리 그 통신사 부르듯이 그렇게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전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의 성격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오르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요금을 이렇게 정해놨었거든요, 단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단가를 정해놔서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연료가 비싸지거나 낮아져도 사실 똑같은 가격을 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상장사고 그럼 이게 이제 전기요금을 우리가 전기세라고 부르는 게 뭔가 나라에다 세금 내듯이 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여기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한국전력 건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세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민간 회사인 한국전력에다가 돈을 내는 거면은 이제 통신요금 이렇게 부르듯이 전기요금이라고 부를 텐데 산업부에서 뭔가 요금 체계를 정하고 뭔가 우리는 항상 그 세금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다 보니 사실 이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할 때 우리는 뭔가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요금 인상안이 아니고 요금 체계를 바꾸는 건데 원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때, 전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연동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원가가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건데 원가가 내려가니까 요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제도를 개편해주겠다라는 걸 리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요금 개편이 아주 오래된 해묵은 이제 얘기입니다. 왜냐면 한전 입장에서는 유가가 많이 뛰었을 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실이 1조 원이 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전은 바꾸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그거를 안 된다. 이러면 물가 오르고 국민들 이제 저항 오고 안 된다 이러다가 지금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3분기 누적만 3조 원이 났습니다. 유가가 작년에 60달러 이러다가 40달러로 내려 지금 40달러 선이고 이익이 3조. 그렇죠. 일단 기본 이 요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기본 요금을 1,600원씩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기본 요금 1,600원에다가 전력량 요금이라고 해서 내가 전력을 얼마나 썼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내는 겁니다. 이 전력량 요금을 기본 요금 빼고 기본 전력량 요금을 정해 놓습니다. 그거는 그 전해의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평균 단가를. 그리고 나서 직전 3개월에 그 연료비 원가를 책정해가지고 이게 차이가 나면 그만큼 비싸게 받거나 싸게 받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다 작년에 총. 근데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지고 이 앞 3개월이 계산해 보니까 300원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300원 더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유가가 막 요동치잖아요. 어떨 때 막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이런데 변동폭이 많으면 이제 좀 위험하니까 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폭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5원을 최대한 연간은 올릴 수 있고요. 분기별로는 최대한 3원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인상 요인이 한 10원 정도 발생을 해도 한 분기에는 3원밖에 못 올리니까 3원을 올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또 10원이 발생해도 5원을 최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2원만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러면 킬로와트시가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몇 킬로와트시 정도를 써요? 4인 기준으로 보통 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쓴다고 한전에서 얘기를 350킬로와트시에 5원 정도 변동이 생기니까 1,750원.
그렇죠. 1,750원. 최대한 많이 낸다고 생각해도 앞에 3개월은 1,050원 3개월 내고 1,750원을 나머지 9개월을 내니까 그 계산해 보면 한 대충 얼마 나오죠? 대충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3인 가족인데 거의 전기를 한 600kW 쓰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하시나요?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뭐 남편이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기준 연료비 자체가 매년 연마다 바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직전 1년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기준 연료비 기준 전력량 요금을 책정할 때도 그 아까 5원만 오른 그 기준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원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안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하셨죠? 잘 못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써주시면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임 PD님이 여기다 이렇게 막 써주실 거예요. 예. 그런 구조고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신설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기후환경 요금이라는 게 비용이라는 게 같이 청구가 이제 됩니다. 예. 한번 뭔가 더 청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게 사실은 더해진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요금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반영이 돼 있던 거를 따로 떼가지고 이제 우리한테도 보여주겠다. 우리 기후 환경을 위해서 이만큼 돈 썼는데 너희 지금 이때까지 국민들 모르시지 않으십니까? 저희 이렇게 돈 쓰고 있습니다. 순간 조금 빈정상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걸 따로 떼가지고 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도 포함돼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온실가스 그 감축을 위해서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항목이 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은 한 5kW시당 5.3원에 내년에는 그 기후 환경 비용이 따로 이렇게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상한선이 얼마다 이런 게 없어요. 물론 1년 동안은 변동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산출하는 어떤 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인데 하나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그리고 두 번째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석탄 발전 감축 비용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이나 바람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늘어났던 원가 부분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 거래,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거래를 하다가 생겨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석탄 발전을 감축하는 비용은 이제 미세먼지 관리를 그렇죠. 위해서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간다는 거죠, 추가 비용으로. 그렇죠. 그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원가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무조건 이 발전사 500메가와트인가요? 더 이상 발전을 하면 무조건 그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 이렇게 하면 야 너희 너무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만들 수가 없으니 그걸 사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한전이 의무적으로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버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주게 되면은 이제 전기값이 있는데 RPS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전 사업자들이 그 태양광 발전에 그거를 이제 사주는 거야. 쿠폰처럼. 그럼 이게 쿠폰을 왜 사냐? 내가 탄소를 뿜뿜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탄소가 뿜뿜하지 않는 쿠폰을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한테 사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산 사람들은 그걸 어쨌든 비용이 되는 거니까 전력요금에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고지를 따로 함으로써 이런 비용이 있다라는 걸 고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어떤 그런 홍보,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이 탄소 감축이 이제 큰 방향이잖아요. 근데 탄소 감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 효율이에요. 전기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막 3등급, 5등급 이랬는데 1등급짜리를 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효율을 좀 전기를 아껴 써라 이런 메시지를 같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더 높여가게 되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거 더 청구가 나와도 왜라고 딴지를 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원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이내예요. 4%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올라갈수록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력요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이라고 불리는 이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이 4%니까 이게 뭐 20%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모습을 우리가 왜 올라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전에는 네. 그냥 반영이 되니까 모르다가 네네네. 아, 이게 재생에너지 때문에 올라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거 준비해온 기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직속 후배라 가지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면 좀 편할까요? 네, 이게 전이고 후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간단합니다. 기본 요금에 전력량 요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이게 사실은 KBS 수신료가 붙는데 그걸 뺐어요. 그다음에 네, 뭐 저도 KBS 수신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TV 있으세요? 아, 있습니다. 아, 그거 없애야 돼요. 아, 네. 이렇게 간단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에 전력량, 아까 기준이 되는 그 전력량 요금이 있고요. 그 연료비를 3개월마다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기후환경 요금이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지금까지 유가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요금을 정하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내려간 상태잖아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좀 싸져요. 그래서 요금이 이제 할인됩니다. 이렇게. 아, 일단 내년에 처음에 딱 도입이 되는 네. 시점에는 요금이 할인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겠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전이 봤을 땐 그 산업용, 가정용 합쳐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우리가 요금 깎아줄 수 있다. 누가 보면 깎아주는 줄 알겠네. 그런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원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네, 원가가 네.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슬픈 소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다가구 할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1인 가정이나 1, 2인 가정 중에서는 여기 막 전기 양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을 위해서 200kWh 이하로 쓰면 자동적으로 4,000원이 할인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추정했었던 그 혜택 가구들이 그런 가구들이 아니 저소득층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화려한 싱글들이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까지 2,000원이 이제 없어지고요. 하반기부터는 아예 4,000원 전부 다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예요. 그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없어서 전기를 진짜 아껴 쓰고 막 진짜 꺼진 불도 다 끄고 꺼진 불은 당연히 끄고 안 쓰는 등 끄고 진짜 그치. 춥게 온풍기도 안 쓰고 막 그렇게 좀 힘들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할인 혜택을 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할인 전체 할인에서 이 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나중에 이걸 쫙 분석을 해보니까 직장인들 집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쓰고 저녁에 잠깐 쓰니까 전기를 적게 쓰거나 아니면은 1인 가구, 임PD님처럼 혼자 살게 되면은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200kW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인을 주는 건데, 야,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원래 목적으로 했던 취약 가구들, 정말 이렇게 노인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전기를 적게 쓸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냥 혜택을 주면 되는데 그걸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안 맞는 네. 정말 그 골드미스 그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면서 제도를 개편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내년 7월부터 2,000원이 깎아지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 7월부터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조금 착각했네요, 이 부분.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이 81%를 차지하고 있더라. 중상위 소득이시네. 예. 아니 모르지. 29%에 들어가는 19%에 들어가는 최상위 소득자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얘기 나올 때 항상 좀 사람들이 예민하게 쳐다보는 게 있어요. 왜 나만? 그래서 이렇게 산업용 전기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네. 그럼 산업용 전기 관련한 얘기도 올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좀 나왔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연료비 그 상하 폭도 똑같아요. 5원, 한 해당 5원 그리고 한 번에 3원 똑같고요. 그래서 그 지적도 나왔어요. 항상 이렇게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싸다 보니까 그게 좀 불균형이다. 그래서 그걸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번 안에서는 그거는 빠졌고요. 그래서
뭐 똑같이 산업용도 그냥 5원 오르는 거 킬로와트 시당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원가에 연동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나왔던 비용들을 분리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요금 할인이 되던 부분 중에서 그 적게 쓰는 사람에 대한 할인이 없어진다. 그리고 전반적인 요금은 당장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테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리고 이 큰 에너지 개편 정책은 전체적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연동해 있는 요금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진 기자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도 자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